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남미 쪽입니다. 아마존이 무대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그 원시 우림 지역 이쪽으로 오늘은 여러분들을 초대를 하겠습니다. 바로 그 연애 소설을 읽는 노인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이 이 껍데기가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책이 이 모양입니다. 알맹이만 있습니다. 그런데 연애소설 읽는 노인이라는 이 작가는 루이스 세풀베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그 제목이 연애소설 읽는 노인이라고 해서 뭔가 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로맨틱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완전히 그 다른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 루이스 세풀베다라는 사람은 1949년에 칠레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칠레가 그 굉장히 이 강력한 군사 독재 시절을 오래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반체제 인사들이 많이 탄압을 받았는데 이 사람도 그래서 감옥에 있다가 국제사면위원회가 이 사람을 풀어주도록 많이 노력을 해서 그래서 풀려난 다음에 추방이 된 사람입니다. 왜 이 감옥에 갔냐 하면은 그 쿠데타 전에 대통령이었던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의 경호원이었어요. 말하자면은 좀 그래서 이제 군부에 체포가 돼서 이런 상황을 겪었는데 그 후에 이제 여러 나라를 전전을 하면서 전투도 하고 또 어떤 환경운동 한다고 굉장히 왜 환경운동 하면서 그 그린피스 같은데 그 극렬 운동가들은 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지금 나오는 장면도 어떤 아마존 강의 개발과 또 거기에 맞서는 어떤 사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폐해랄까요? 이런 것을 고발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작가 자신이 그 아마존의 어떤 환경운동 또는 인디오들을 보호운동 하는 그런 사람의 그런 사람이 있는데 미겔 트센케라는 사람이 아마 피살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머리에 그 사람에게 바친다고 이렇게 자기가 직접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스토리가 굉장히 좀 딱딱하고 고리타분하고 환경운동 막 이런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무서운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한 며칠간 엄청나게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금 이제 이 채널에서 책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그 책 소개하는 닉네임을 뭘로 할까? 그래서 연애 소설 읽는 노인 이렇게 하면 참 재미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노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고 또 그런 어떤 연애 소설도 읽고 그러니까 이거 딱 맞겠다. 또 그런 작품도 있고 그래서 생각을 하고 책을 구매를 하려고 보니까 집에 그게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제 책은 아닙니다만 아이들이 아마 사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보니까 제 눈에 안 띈 게 이제 이게 알맹이가 날아가고 껍데기가 날아가고 알맹이만 남아 있어서 안 띄었던 거죠. 그래서 찾아서 읽었는데 왜 골머리를 앓았냐 하면은
첫 페이지부터 굉장히 낯익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막판에 가니까 완전히 제가 기억하고 있는 똑같은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너무 제가 놀랐어요. 저는 분명히 이 책을 읽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내가 다 아는 이야기가 나올까? 그것도 우리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아마존의 열대우리 밀림 속의 이야기인데 왜 내가 아는 이야기가 나올까? 이게 너무 황당무계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최창학이라는 우리나라 소설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타계하신 분인데 그분이 쓴 작품이 나오는 장면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루이스 세풀베다라는 사람하고 최창학이란 우리나라 작가는 전혀 관계도 없고 세대도 조금 다르고 뭐 이게 어떻게 해서 똑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나올까지 막 그게 너무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뒤늦게 이제 최창학이라는 분이 사실은 지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자료가 그렇게 뭐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최창학 이 선생이 쓴 적이라는 제목의 소설로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스토리를. 근데 찾아보니까 적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아파진 거죠. 그런데 이제 한 3일 정도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운전을 하다가 딱 떠올랐습니다. 뭐냐 하면은 제가 읽은 것이 최창학의 적이라는 작품이 아닌 것은 이제 밝혀진 것 아닙니까? 바로 이 작품을 읽었던 것이죠. 40년 전에. 이 작품이 아마 연보를 보면은 1981년 작품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이 1989년에 발표를 했군요. 1989년에. 그러니까 이 작가가 40세 때 발표를 했는데 그때 아마 이 문학지에 이게 번역 소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읽은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을 읽은 게 아니라 문학 잡지에서 그 번역된 것을 읽었던 거죠. 그렇게 딱 하니까 이게 모든 게 풀려서 이제 오늘 그 두통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하도 제 스스로 생각할 때 기이한 일이라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책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무대가 어디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의 오지입니다. 밀림 속에. 그런데 그 정부가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정착민을 보내는 거죠. 정착민을 보내는데 거기는 원래 그 인디오들이 살고 있는 터전입니다. 이제 정착민을 보내니까 그 이 연애소설 읽는 노인이라는 이 주인공은 그 자기 고장 원래 자기 고향에서 이제 조금 뭐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서 이제 그쪽으로 이주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가보니까 이제 막상 가보니까 정부가 선전하는 것과는 전혀 딴판으로 뭐 사람이 거의 살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돼서 그 아내도 그 말라리아인가 뭐 열병인가 아무튼 그 밀림 속에서 이제 풍토병으로 아내도 잃고 이제 혼자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 그때만 해도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맹인데 이분이 글을 조금 읽을 줄 아는 겁니다. 뭐 술술 잘 읽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글을 읽을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연애 소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뭐 6개월마다 한 번씩 오는 이런 그 치과 의사를 통해서 그 연애 소설을 공급을 받습니다. 자기가 이제 부탁을 해서 그럼 그 의사가 이제 갖다 주는 거죠. 올 때. 그래서 그 연애 소설을 읽는 노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애 소설을 읽는 것은 그분에 대한 어떤 배경일 뿐이고, 실제로 이 스토리는 뭐냐면은 그 이 사람이 이제 인디오 그러니까 원주민들하고 관계를 통해서 밀림에서 사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생존법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터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인디오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그러니까 뭐 거기에 이제 금을 캐러 오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 때문에 오는 사람이 있고, 지금 이 정착민, 정부의 정부 체계에 의해서 정착민으로 들어와서 개간을 하러 오는 사람이 있고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상대로 술도 팔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인디오들은 자연에 순응해서 살아가고, 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모두가 밀림의 법칙과 관계없는 자기네 현대 사회의 법칙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희생이 있죠. 뭐 풍토병으로 죽고, 이 맹수한테 당하고, 뭐 이런 등등의 많은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연애 소설 읽는 노인이 이제 인디오의 그 생존법을 아니까 이분은 밀림의 법칙을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맹수로부터 이제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그 맹수와 맞서는, 그게 이제 클라이막스예요. 그래서 그 아주 영악한 맹수와 이 밀림의 법칙을 아는 인간과의 그 숨막히는 대결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바로 그게 이제 이 소설의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연애 소설 읽는 노인이라는 연애 소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스토리죠. 다만 그분이 연애 소설을 읽는 노인이라는 것은 그분이 그런 어떤 감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그래서 그 밀림의 어떤 많은 동물, 짐승, 그리고 식물, 이런 데 대한 뭐 공존이랄까요? 어떤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걸 상징을 하는 것이죠. 이 연애소설이라는 것이. 그것을 즐겨하고 거기에 감명을 받고 그것을 읽는 노인이니까, 거기다 노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런 분이 이제 외부에서 온 밀림의 어떤 자연의 어떤 생존 법칙이라든가 생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과 전혀 무관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어떤 경고랄까요?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 다 떠나서 책이 일단 보시기만 해도 아주 얄팍하지 않습니까?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독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 그 본문 내용도 한 200페이지가 채 안 됩니다. 한 17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아주 전개가 긴박하게 전개가 되면서 스토리가 잘 짜여서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러니까 제가 40년 전에 읽은 것을 아직도 그렇게 감명 깊게 지금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작가와 제목만 헷갈렸을 뿐이죠. 그래서 비로소 이 마지막 부분에 짐승과 그 맹수와 이 노인의 대결에서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이제 결국 끝나는 그 부분까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려 40년을. 그래서 오늘은 이 루이스 세풀베다라는 칠레 출신의 남미 작가가 쓴 아마존 밀림의 어떤 생태, 그리고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인간과 맹수의 정말 숨막히는 대결을 그린 그 작품, 연애소설 읽는 노인. 아마존 우리 관광 가서 이구아수 폭포만 보고 오지만 이 책을 보시면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밀림 속에서 참 정말 편안하게 앉아서 그 밀림의 생태계 그리고 동물과 짐승과 인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뭐 제가 추천할 만하지 않은 책은 이런 영상을 만들지도 않죠. 자, 오늘은 아마존 깊은 밀림에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바로 루이스 세풀베다의 연애소설 읽는 노인.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